네, 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킬 챌린지 도전 진행할 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리눅스 여러분들 특히 서버 쪽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교과서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깃허브에 올라온 리눅스 업스킬 챌린지라고 해서 총 21개로 구성된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리눅스 쪽 서버 지식을 늘리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 짧은데요. 오늘은 약간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이제 안전한 샌드박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샌드박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샌드박스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그 선에서 이번 1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따라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다시 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중간중간에 Q&A 세션을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올려놨는데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리고 링크를 거꾸로 걸어 놓을 겁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타고 이제 가셔도 이제 되고요. 아니면 직접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자료 같은 거는 다 블로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WS라든지 아니면 Azure 쪽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오라클에서 만든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우분투를 설치한 다음에 실습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왕이면 클라우드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 관련 지식도 익힐 겸 클라우드를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요. AW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하시면 무료 티어, 즉 공짜로 작은 서버 하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약간 좀 곤란하긴 한데요. 아니면 버추얼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실습을 따라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AWS 쪽에 접속해서 이제 새로운 계정을 이제 생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플랜이 이제 베이식 플랜 프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술 지원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단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작업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작업이 필요한 작업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건 다 비용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티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인스턴스라고 해서 CPU하고 램 사용 적은 거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운영 차지는 이제 우분투를 쓸 계획입니다. 버전 크게 타진 않는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최신 버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보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리눅스 업스킬 챌린지에서는 모든 보안을 다 외부에다 공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니까요. 저는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가 이게 더 어떤 포트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온디맨드로 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정반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버릇을 들여내야지 나중에 실제 상용 운영을 하실 때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제 키입니다. 개인 키, 공개 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데요. 이 키가 왜 까다롭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웹에 노출할 경우 마치 공인인증서를 노출한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러분들 키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키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다음으로 이제 서버 쪽 콘솔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다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번거로운 게 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터미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리눅스나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SSH 접속을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윈도우 쓰시는 분은 PUTTY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설치를 한번 하신 다음에 키를 어떻게 등록하고 등록한 키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치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명령 오늘은 가볍게 몸을 풀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예, AWS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aws.amazon.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AWS 서비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요걸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가상 서버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스토리지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설치하는 방법 배우는 것도 상당히 이제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확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 AWS 계정 생성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메일 주소, 자기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암호를 넣으셔야 되는데 암호 약간 복잡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면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우선 이렇게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거까지는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대한민국으로 바꾸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 항상 이거 할 때 어려우시죠? 한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여기 대한민국이 있네요.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다른 쪽으로 가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여기서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편 번호를 요구하네요. 우편 번호까지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의할 사항은 이제 국가를 대한민국 그리고 주소를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군시 역시 영어로 입력하시고 도, 시 또는 리전 그 다음 우편번호 그리고 필수만 선택하시고 계정을 만들고 계속 진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예, 여기 보시면 프리티어 초과하는 상량에 대해서만 결제 정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용, 직불 카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역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해서 입력을 다 끝난 다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 소량 금액이 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유효한지 보기 위해서요. 카드 번호를 적으시고 만료일을 적으시고 그리고 카드 소유자를 적습니다. 카드 소유자는 카드 아래쪽에 보통 적혀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인 코드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관계상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1달러가 지금 결제됐다고 나오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이 카드가 유효한지 아마존이 1달러를 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승인을 떨어뜨려 본 다음 취소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일불 결제됐다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저거를 보내줘야 됩니다. 캡처를 넣은 다음에 SMS를 전송을 해서 제 번호가 유효한지를 보는 겁니다. 예, 확인 코드까지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확인됨 하면 계속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 플랜을 눌러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료. 요거는 뭐냐면 AWS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서포트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솔에 로그인 이제 하셔야죠. 간단하죠? 벌써 여러분들 가입 다 끝났습니다. 제가 가입하는 거 보셨죠?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영어로 된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이메일 주소,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있어야 되겠죠? 휴대폰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 전화가 올바른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루트 사용자하고 IAM 사용자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차이점인데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요 하나로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AM 사용자로 한번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요 차이점은 제가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AWS 쪽 한번 심층 분석할 때 그때 한번 코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용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투팩터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많은 쪽에서 이게 좀 외부로 보안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 아까 가입한 번호, 네, 이렇게 로그인합니다. 예. 예, 그러면 매니지먼트 콘솔이 떴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EC2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컴퓨터 서비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 위쪽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OIO라고 되어 있죠. 이게 리전입니다. 여기 리전 보시면 우리는 한국에 만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고요. 레이턴시가 작습니다. 만약 미국 쪽에 만들면 뭐 쓸 수는 있는데요. 접속해서 뭘 하기에 상당히 좀 느리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서울 눌러서 리전을 서울 리전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서울로 바꿨습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제가 주의할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중간에 말씀드리니까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저 방송 일단 들으시면서 요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유심히 들으시면 뭐 큰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EC2를 사용해서 가상머신 시작.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거죠. 그런데 서비스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여러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티어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흥미롭다고 이것저것 누르시다 보면 정말 요건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서비스를 제가 넣고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EC2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목적에 맞춰가지고 진행해야겠죠. 자, 잠시 기다리면. 예, 요 좌측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신경 쓸 거는 뭐냐면 바로 EC2 쪽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요 프리티어 사용 가능 보이시죠? 프리티어 사용 가능.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운영체제를 택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운영체제 중에서 어떤 운영체제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여러분들 프리티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선택할 거냐면 표면적으로는요 아마존 리눅스 AI만을 선택하시는 편이 맞긴 한데요, 우리는 학습용으로 우분투 서버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20 버전이 있으면 좋지만 20 버전이 현재 프리티어 쪽 아래쪽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18.04 LTS를 선택하도록 하시죠. 저는 원래 20 버전이 있으면 이걸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AWS 프리티어에서는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T2 마이크로는 프리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750시간까지 12달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때는 이걸 잠깐 다운시켜도 되고요. 물론 뭐 계속 쓰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매월 최대 750시간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내내 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선 요게 선택을 하시고요. 메모리가 1GB 그리고 vCPU, 즉 하이퍼스레드 단위의 CPU 단위입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누르시죠. 여기서 뭐 특별히 바꿀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 종료 방식 보이십니까? 중지하고 종료가 있습니다. 종료를 할 때 중지를 하느냐 종료를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우선 기본값으로 그대로 다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버전에서는 요걸 켜두시면 우발적인 종료할 때 확인 안 하면 이거 종료 자동으로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스토리지 추가. 우리는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 8GB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티어 사용국에는 최대 30GB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GB에서 잠깐 한번 늘려볼까요? 얼마나 느리냐면 16GB로 해보죠. 우리는 8의 배수를 좋아하죠. 자, 태그 추가.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인스턴스가 한 개일 때는 괜찮은데요, 여러 개일 때는 상당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룹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룹을 지을 때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룹을 짓는데요. 예를 들어 뭐 디벨롭먼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카인드 디벨롭먼트 또는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유형 어떤 거를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게 마음에 좀 안 들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게 현재 요 단어가 생각나서 우선 이렇게 뒀습니다. 나중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고요. 아니면 그냥 서버라고 두겠습니다. 서버는 디벨롭먼트다. 다음 이제 보안 그룹 구성으로 갑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드린지 기억하십니까? AWS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쪽, 퍼블릭 클라우드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을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좁혀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접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SH 포트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불안하시면 이렇게 두면 자기 IP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 그냥 사용자 지정해서 내 특정 IP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치 무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디벨롭먼트 그룹 여두죠.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날짜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들어진 거 보면 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 보안 그룹 생성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보셨죠? 그 다음 검토 및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키로 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 및 시작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옵니다. 아까 선택한 것들 여기 보시면 SSH 포트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런 거 눌러가지고 상황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태그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6GB 설정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서버가 디벨롭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키페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SSH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 키페어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페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디벨롭먼트라 둡시다. 그럼 아까 우리 저기 서버의 태그 이름하고 이게 동일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상용 서비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프로덕션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키를 따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하는 키 그리고 실제 상용 키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키페어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키페어를 다운로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존에서 열쇠를 만듭니다. 그리고 열쇠를 여러분한테 줍니다. 개인 키를요. 아마존은 공개 키만 서버 쪽에다가 자동으로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쌍이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열쇠로 들어갈 수 있죠. 즉, 이 키를 잃어버리시면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미지를 백업받은 다음 이미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키를 다른 걸 지정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즉 상용 서비스인 경우 일시적으로 서버가 잠깐 중단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키를 상당히 주의 깊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키는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개인 컴퓨터를 약간 불안하시다고 생각되시면 USB 메모리에다가 개인 키를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development.pem 파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약간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은요. 제가 잠깐 뒤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예, 그러면 폴더를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예, 키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development.pm 보이시죠? 바로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다운로드해 두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좀 더 안전한 위치로 옮기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입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인스턴스 번호고요. 시작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보기 보이시죠?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화면이 나오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인스턴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T2 마이크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용 영역이라고 해서 서울리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A, B, C, D. 그 중에서 A 가용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동작 중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접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퍼블릭 IP를 쓰게 됩니다. 이걸로 접속을 하십니다. 아니면 DNS 주소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 작업을 한번 하시죠. 이 상태를 두고요.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예, 요 POTTY를 바르시면 됩니다. POTT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나중에 블로그에서 다 설명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또 구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뭘 바르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MSI 윈도우즈 인스톨러, 윈도우 쓰시는 분입니다. 윈도우 아니고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그냥 SSH로 접속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4비트 보이시죠? 대부분 64비트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려받거나 30비트 쓰시는 분들은 요걸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고요. 요것만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은 받으시려면 PUTTY 젠하고요. PUTTY 두 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거롭기 때문에 인스톨러를 받은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된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로 와서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예, 그러면 위자드가 뜨고요.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 디바이스 변경 UAC 권한 상승시켰고요. 예, 이름이는 보지 않고 그냥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PTTY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이 뭐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만든 EC2로 접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조금 복잡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키 변환이라는 단계를 여러분들 밟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여기서 받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뭐 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요. 근데 일단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우선 POTTY를 기동해 봅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인스턴스로 넘어와서 이 부분 여기 IP 버전 4 퍼블릭 IP 또는 퍼블릭 DNS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IP를 해보시죠. 짧으니까요.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복사됐죠.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복사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한번 그냥 로드하면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글자가 조금 작아서요. 제가 세팅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여기 윈도우에 어피어런스 간 다음에 폰트 체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실은 전 요거 하다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로그인해서 나오죠. 기억나는 계정 하나 있으십니까? 만약 리눅스 시스템 화면을 해보신 분은 ROOT 뿌리 루트 계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지금 우분투 서버, 즉 AWS에서 동작하는 우분투 서버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자, 나 퍼블릭 키하고 개인 키하고 매칭시키는 걸로 인정을 할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했나요? 퍼블릭 키 세팅 한 서버 쪽하고 통신하는데 우리는 그냥 계정하고 패스프레이즈 넣는 방식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서버가 우리는 그렇게는 인정 못해. 왜? 인정 방법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퍼블릭 키에 대응하는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PM 받은 거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시 POTTY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당할 수 없어. SSH 누르고 AUTH 누르고 여기 보시면 Private File for Authentication 바로 이겁니다. 요거에다가 아까
받은 PM을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해보시죠.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 한번 보시죠. POTTY private key files, 즉 PPK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PM을 쓰면 참 좋을 텐데요. 윈도우즈용 POTTY는 PPK라는 전용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환을 해야 되겠죠. 어떤 유틸리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확장을 눌러보시면 여기 POTTY 젠 보이시나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키 제너레이터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PPK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PM을 PPK로 변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프라이빗 키는 아까 직전에 인스턴스 만든 우분투 서버의 퍼블릭 키하고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쇠하고 자물쇠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제너레이터 막 이걸 누르시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컨버전즈 가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면 여기 PM 보이시나요? 이걸 엽니다. 예, 잘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프라이빗 키에서 익스포트를 하시고 싶은데요. 열쇠는 잘 지켜야 되겠죠. 여기에 키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POTTY로 해당하는 퍼블릭 키로 로그인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패스프레이즈 입력한 거를 똑같이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아무 입력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장치로 뭘 하나 걸어두는 거죠. 예, 이렇게 걸어둡니다. 요거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키하고 암호 두 가지를 알아야지 서버 쪽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이브 프라이빗 키를 콕 누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뭘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초질감 동일한 걸로 가야죠. 저장. 이렇게 하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 됐으니까 닫아볼까요? 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픈하셔도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세션으로 가셔가지고요. 맨 위. 요렇게. 세션을 저장하는 게 어떨까요? 세이브를 합니다.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오픈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폰트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가서 해보죠.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계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요 키에 대해 가지고 패스프레이즈 입력하는 거 나오죠? 제가 입력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대신에 우분투로 로그인하지 그래?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루트 접속을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놨을까요? 보안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뭘로 접속해야 될까요? 힌트가 나왔죠. 우분투. 실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AMI 관련해서는 EC2-USER 이 계정이고요. 우분투 관련해서는 우분투가 기본 계정입니다. 이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동일한 걸로 해야 됩니다. 다시 POTTY 띄워보겠습니다. 자, 디벨로먼트 나왔고요. 로드하고요. 다시 오픈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예, 굵게 14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예,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한번 해보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리표저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이 계정이 없다는 겁니다. EC2 유저 계정을 찾아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에서 공개키를 읽거든요. 동작 방식이요. 계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거부.
안타깝게도 다시 한 번 더 접속을 해야 되겠네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오픈합니다. 그리고 잠깐 세팅을 바꾸고요. 세팅도 이게 좀 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분투. 아이고. 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AWS 계정 발급받고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EC2 인스턴스 프리티어 하나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키 받은 거를 변환하고, POTTY 다시 그 키를 등록하고, 물론 POTTY 젠을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약간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깅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 제가 얘기하면서 좀 오래 걸렸죠. 정말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키보드만 열심히 두드리면 10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그건 이겁니다. 여기서 수도 앞에 보이시나요? 요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슈퍼유저 권한을 이용하려면 수도를 붙여라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슈퍼유저 어카운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유저로 로그인한 다음에 수도로 작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여기 벌써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루트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명령을 실행하려면 수도 앞에 붙이고 명령어를 내리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매뉴얼 페이지 수도 루트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업데이트. 애프트는 뭐냐면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이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 가지고 패키지 전체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한 목록을 전체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그럼 보안 패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록을 전체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록 자체가 변경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 뭘 해보느냐 하면 여기 리스트 마이너스 업 그레이 다 불 이라는 명령을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입니다. 이게 뭐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패키지 3개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게 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보면 요게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러면 수도 다시 apt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마이너스 y 내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y 내리시면 아까 3가지 패키지 새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침착하셔야 됩니다. 자, 해시 샵 모양 끝까지 가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안 패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들어오셔서 apt 업데이트 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떤 소프트웨어 인스톨 하기 전에도 항상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존성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은 명령 한번 입력해 볼까요? ls 아무것도 없네요. ls 명령은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하고 리스트 목록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업타임 뭡니까? 언제 이 서버가 켜졌고 12분 경과했다는 거죠. 그 다음 로드 에버리지는 뭐냐면 CPU 평균 사용량입니다. 1 이하죠. 현재 널널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메모리입니다. 전체 메모리, 사용한 메모리, 남은 메모리, 그리고 캐시되는 메모리. 요거는 실제 요거 2개 합쳐가지고 가용 메모리가 됩니다. 요건 한 번도 안 쓴 거고요. 요건 한 번 썼는데 캐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00MB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F-H. 이거는 뭐죠? 현재 디스크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바이스 밑에 마운트된 공간 476MB 남아있고, 럼 밑에 98, 그리고 루트에 14기가인데 충분하죠. 우리 2기가 정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용량들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양한 일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uname-a 하면 우분투 패키지 이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시간 약간 뭐 어려우실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AWS 가입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동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녹화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안들 정리해서 방송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속도 붙여가지고 핵심 위주로 빠르게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